필링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각질을 싹 제거해주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한번 받아서 좋아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. 이 모공각화증의 증상 자체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누구나 다 깔아앉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오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. 제가 미용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일한 지가 얼마 안 된 초보 부원장 때 시절이었는데요. 막 일하다 보면은 그냥 간호방 같은 데서 담소를 나누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곤 했었습니다.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다들 이런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. 이게 보시면 반팔이잖아요. 근데 반팔 밑에 그 직원분이 닭살이 막 우수수 쏟아나있는데 오, 저 뭐 피부병 걸린 거 아니야? 괜찮나? 하고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그분한테 가지고 선생님 여기 왜래요? 괜찮아요? 하니까 그분이 약간 머쓱해 하면서 아니에요 원장님 이거 그냥 모공각화증 있어가지고 이러고 마셨거든요. 그 뒤로부터 제가 좀 피부과적인 지식이 계속 강화돼 가면서 모공각화증이 이런 거구나, 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분한테 뭔가 상처를 줬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모공각화증은 한 4명,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한 증상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큰 편이라서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. 모공각화증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에요. 의학 텍스트 모든 것을 읽으면은 의학 분야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모공각화증을 다름에 있어가지고 생활 습관 쪽에서 악화 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완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피부과 오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. 모공각화증이 뭐예요? 모공각화증이란 한마디로 모공이 각질화된다, 모공각화증인데 딱 봤을 때 닭살처럼 이제 모공마다 뭔가 우수수수 좀 솟아나 있는 질환인데요. 사실 저는 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질환을 쓰면 뭔가 고쳐야 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증상이라고 표현할게요. 그렇기 때문에 모공각화증이겠죠. 네, 이런 증상인데 어쨌거나 닭살처럼 뭔가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아까 제 경험처럼 뭔가 미적으로 약간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좀 눈에 띄어서 본인한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증상이에요. 하지만 건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4, 5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증상인데요.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눈에 덜 띄고 더 띌 수는 있지만 좀 자주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. 유전입니다, 유전.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1명이 모공각화증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어떤 환경이나 시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두드러지는 시기가 올 때 이제 남들 눈에 좀 띄게 돼서 본인도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사람마다 각질이 생기는 속도가 있고 그것이 탈락돼서 사라지는 속도가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생기는 속도는 빠르고 탈락되는 속도는 좀 느리면서 이게 모공 쪽 위로 쌓이게 되면서 눈에 띄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? 홈케어로도 충분히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데요. 제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이라는 개념에 좀 중점을 두고 본인이 케어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. 뭐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. 악화 요인은 한마디로 이 모공각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리는 거고, 완화 요인은 이 모공각화증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악화 요인을 피하고 완화 요인을 강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. 악화 요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D님도 주변에 이런 친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닭살처럼 돋아있는 거 봤어요. 네네. 보통 그런 분들 보면은 이게 처음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트러블이 났나? 하고 막 얼굴이나 팔 같은데 올라와 있는 거를 막 잡아 뜯습니다. 잡아 뜨면은 또 뜯겨요. 근데 사실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, 뜯긴 각질이 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더 많은 각질을 생성시켜 줄 수 있는 촉진 요소가 될 수도 있고, 오히려 그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서 색소 침착이나 염증이 일어나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만지거나 뜯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만지거나 뜯지 않는다 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거를 또 억지로 때밀이로 제거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어쨌거나 각질이 벗겨지면서 좋을 수는 있는데,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피부 장벽
장벽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다시 건조함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각화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다시 각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힘이 세지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한 때밀이는 절대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같은 요소에 입각해서 이 건조함이라는 요소 자체가 결국은 이 모공각화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. 왜냐하면 애초에 건조함 자체가 각질을 더 유발하는 요소니까.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피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요소가 이렇게 좀 추운 계절에 약간 뜨거운 물 샤워를 좀 오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시간을 짧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샤워하실 때 좀 스크럽 제제라던가 이런 각질을 살짝 필링할 수 있는 요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도 뭐 적당히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,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미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할 때 과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스크럽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약간 관련이 있는 요소를 말씀드리면, 조금 끼는 옷을 입는 경우에 이 각질층이 조금 더 자극되면서 모공각 각화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. 몸에 좀 꽉 끼는 옷을 입지 않고 좀 땀이 차기보다는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은 완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? 완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해줘야겠죠. 아까는 건조함이라는 악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그 반대 개념으로 보습을 잘해주는 게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 팔이나 다리에 호발을 하기도 하는데,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는 부위에 평소보다 보습을 조금 더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늘 추천드렸던 바셀린이나 바셀린이 포함된 로션을 사용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보통 보면은 얼굴은 좀 잘 관리를 하는데 몸 쪽은 항상 우리가 좀 소홀하잖아요. 본인이 만약에 팔이나 다리 쪽에 부들부들 올라온 모공각화증이 있다 하면은 샤워하시고 나서 몸에도 바디로션을 잘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모공각화증이 각질이 올라오는 힘 그리고 사라지려는 힘,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다고 했는데, 이 사라지는 힘을 강화를 해주면 좋거든요. 약국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연화제라는 것을 팝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질 연화제라고 검색을 하셔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사셔서 각질이 올라온 곳에 좀 발라주시면은 이 각질을 녹여내고 없애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눈에 띄는 증상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죠. 이것도 좀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거 병원에서 그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? 치료보다 관리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차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을 오고 싶다는 것 자체가에서 위안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빨리 없애고 싶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일단 병원을 오시면은 각질을 탈락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티바 A라던가 디페린겔, 아다팔레 처방이 가능한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이 쌓이는 속도와 각질이 탈락되는 속도에서 탈락되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그 사이클을 좀 빨리 돌려준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에요.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제설차가 빨리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눈이 빨리 사라지게 되겠죠. 근데 제설차가 좀 덜 왔다 갔다 하면은 눈이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. 이 약을 바르는 것은 이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조금 더 빨리 촉진시킴으로써 이 각질 이 좀 눈에 덜 띄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필링을 받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. 근데 어쨌거나 이 필링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해결 현상이지,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각질을 많이 생성해내는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각질을 싹 제거해주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한번 받아서 좋아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,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,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소개팅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둘두둘해서 너무 신경 쓰여, 이런 특별한 경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번 받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런 필링 계열의 약들은 에스테틱에도 사용을 가능하고 그분들도 충분히 잘 하시기 때문에 피부과나 에스테틱 쪽으로 방문해서 이쪽으로 좀 필링을 받고 싶다 하면은 한번 좋아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완전 필링 원래 엄청 싫어하지 않았어요? 네, 저 같은 경우도 이 늘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을 과하거나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
내 스트레스가 강할 때 이걸 좀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받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때나 받아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모공각화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커다 하면은 한 번씩 받아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 모공각화증 있으면은 네. 어차피 계속 나긴 한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. 다행인 점이 우리도 누구나 막 어릴 적에는 여드름이 확 나는 피부였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은 어느 순간 트러블이 좀 덜 나고 지성이었던 피부가 약간 중성, 건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 모공각화증의 증상 자체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 각질 생성 주기가 조금 조절이 되면서 누구나 다 깔아앉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 일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.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혈기왕성한 젊은 층에서 좀 잘 보셨을 텐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증상을 아마 관찰한 적은 없을 겁니다.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내가 몸이 지금 젊고 건강하구나, 혈기왕성해서 몸이 좀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는구나, 그냥 관리를 좀 잘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관리를 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.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제가 그 피부과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야, 너 거기 왜 그래? 하면은 씨, 이거 왜 그러지? 나 뭐 문제 있나? 아,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.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.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 개념에서 이 부분들을 생활 습관 측면에서 잘 관리해주고 건조함을 좀 줄여주고 보습을 좀 잘해주고 좀 심하다 싶으시면은 피부과 연고라던가 필링을 받으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가 있고 어차피 나이가 조금씩 하나하나 들게 되면은 사라질 증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내가 좀 관리를 잘 해준다.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나는 건강해 라는 좀 당당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 모공각화증이 있는 친구가 있었다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본 적이 있다 하면은 이 영상을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